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죄 환송 여파와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효과 작용한 것일까요? 오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 보시면 자, 민주당은 41.1%, 국민의힘은 41.6%로 지지율 격차가 0.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7%포인트 올랐다는 결과입니다. 자,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을 좀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경에는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렇더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광기의 현장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법까지 바꾸겠다,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겁박을 했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의로 따라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기 무당층이 줄어들고 있는 게 대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당층이 줄어들면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저 여론조사 때문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처럼 아마 지금 돌리면 민주당이 더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여론조사 때문에 민주당 박창대 원내대표가 전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라 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그동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보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네. 예,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았다가 그 부산 금정구 그 재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뭐 무슨 뭐 몇 배로 뒤지니 하다가, 그러니까 뭐 근소차로 뒤지니 하다가 결국 2배 차이로 이겼는데, 결국 샤이 보수까지 합치다 보면 국민의힘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그 벌써부터 그늘이 드리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게, 어제가 공직자들의 그 후보 사퇴 기한이었는데 네.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파이팅하게 움직여서 어제 사직서를 던지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뉴스가 됐을 텐데. 네, 그랬는데 뭐 일단 김동연 지사는 사직서를 안 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갈아치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들 또 누가 있을까, 약간 적절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흥미로운 거 하나 살펴보죠. 제가 SNS를 좀 살펴보다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 대선전, 지금 저기 화면에 띄어지고 있죠. 대선전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 대비해서 김혜경 여사나 유시민 전 장관 등을 무소속으로 출마시켜 놓자, 이런 주장을 제가 좀 봐와서 이제 퍼왔습니다. 자, 혹시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를 대비해서 김혜경 이제 또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을 당선시켜 놓고 이재명 후보 사면한 뒤에 대통령 바로 사퇴하고 다시 대선하면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SNS를 보자마자 우리 패널 분들께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어준 씨가 요새 민주당 의원들 부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라. 상상력. 그래서 그 탄핵 심판에서 평의가 5주 넘게 늘어지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이 국무회의 무력화 플랜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시키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 주도로 자동으로 법률안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서 초선 의원들이 그 방송이 있었던 직후에 바로 성명을 내고 실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번에도 이 대법원 관련해서 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또 초선 의원들이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플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김어준 씨가 지령 내릴 수 있죠.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봐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그 위기의식까지 팽배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패널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실제 이 재상고까지는 27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이 피고인의 권리로서 최대한 지연이 가능을 한 기간이 네. 27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이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 못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 상식으로는 고등법원 결과까지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어느 정도 위기의식이 있냐면
대법원이 이런 절차까지 모두 무시하고 최종 재상고 확정 판결을 낼 것이다. 이게 뭔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음모론인 건지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선거 직전에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그래서 5월 11일 이전에 여러 재밌는 사건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로 보험을 들 것인가. 그리고 그 보험의 대상은 김혜경이 될 것인가 유시민이 될 것인가. 땡큐죠. 예. 네. 근데 그 유시민조차도 과거에 그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 2017년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선거 앞두고 출마했을 때 국민들이 재판받는 후보를 불안해서 찍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한 당사자가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 이재명이란 사람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왜 땡큐예요? 아니 뭐 김혜경 씨가 나오던 유시민 씨가 나오던 엄청 땡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1심 유죄였죠. 유죄 나오고 네. 300만 원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이게 항소심이 인정이 되면 그 선고가 그 5월 12일 날 선고가 있네요. 김혜경 씨 항소심 선고가 네네. 이게 인정이 되고 대법원이 또 빨리빨리 판단한다면 김혜경 씨는 사실 그 대선 선거 운동조차 못할 사람이에요.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를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의 김혜경 씨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유시민 씨 나오면 뭐 땡큐죠. 뭐 유시민 씨야 그동안 뭐 북한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고 표현을 하던가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말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비하를 했다가 그 뭐 계좌를 들춰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도 당해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그 후보자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든 뭐 땡큐다.